요즘 한 중견기업 창업주가 임직원들한테서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틀었다고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창업회장이 그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됐을까? 그 창업회장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콜마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번에 말썽이 된 한국콜마는 윤동환 창업회장이 1990년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올해로 만 29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원래 화장품 회사를 ODM, 다시 말해서 주문자가 생산자한테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도록 하는 독특한 형태의 B2B 회사 간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CJ 헬스케어를 1조 3천억에 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인수했지만 세간에 한국콜마가 어떤 회사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처음에 창업할 때 일본 콜마가 49%, 또 창업회장이 51%로 해서 합작해서 한국콜마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창업한 윤동환 창업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윤동환 창업회장은 1947년생으로 만 72세가 됩니다. 그분은 경남 창녕 출신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교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창업해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은 대학을 영남대학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농협중앙회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5년 있다가 대웅제약이라는 제약회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15년 동안 생산, 마케팅, 판매 이러한 이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부사장까지 올라서는데, 그래서 1990년 화장품 제조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한국콜마로서 지금까지는 한 7천억, 연간 7천억 정도 하는 중견그룹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CJ 헬스케어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1조 원이 넘는 완전한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게끔 한 창업회장인데, 윤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문학을 경영에 접목시킨 분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분이 여해재단을 만들었는데, 여해재단 이순신 장군이 잡니다. 다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여해재단을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라든가 이런 걸 복원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또 일반 직원들한테도 인문학 강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역사의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대부분 재벌까지 반열에 오를 정도로 큰 회사들은 한 15년이 저는 1세기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 1세대 되면 30년 하는데 기업 1세대는 한 15년이라고 보는데, 이 창업회장이 벌써 29년이 됐으니까 벌써 2대로 들어서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중견기업으로 들어설 수 있고 어느 정도 뿌리를 회사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 창업회장들이 공통적인 그런 일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뚝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또 자기 카리스마가 강해서 자기 위주로 모든 걸 끌고 가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창업회장들 중에서 30대 그룹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평그룹이라든가 나산그룹 이런 데들은 그 창업회장들이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재벌이 되니까 재벌 노름을 하다가 똑같은 다른 현대나 삼성처럼 재벌 총수처럼 행동을 하려다가 그 파고를 못 이겨서 결국은 몰락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창업회장들이 있는데, 이 윤동환 회장은 그런 자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영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틀었다는 것 때문에 구설수 오른 게 다른 창업회장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영한 유튜브의 내용이 그렇게 심각했나요? 이번 유튜브 내용을 보면 한 그 구급 유튜버가 만든 그 유튜브 방송인데 저도 그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 나온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이 상당히 이 좌파적으로 돼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거 하나 메시지하고 또 하나는 한일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이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을 뺨을 안 때린 것만도 다행이다라는 이런 아주 어쩌면 그거는 약간 그 정도에서 벗어난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번에 틀었는데 거기에서 베네수엘라가 여성들이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그 내용은 뺐습니다. 그러나 그게 원래 유튜브 방송은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 가지고 여성 비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빼졌고 그러나 현 한일 정책에 대해서 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윤동환 회장이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유튜버를 틀었다고 해서 어쩌면 현 정책에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에스컬레이트 시키면서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온갖 비난을 다 받아내야 되고 감수해야 될 만큼 이 사안이 크고 중대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문제는 감성으로 보느냐 이성으로 보느냐 문제인데 지금 현재 한국 콜마 사태는 분명히 감성적인 문제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친일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구구 유튜버가 나온 내용을 틀었다고 해서 현 정권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걸 우회적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고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언론이 에스컬레이트에서 더 확대 증폭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가적인 정신에서 또는 국민 소비자들 모두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계 자본이 들어간 건 맞습니까? 처음에 한국 콜마가 만들어질 때 90년대에 49%의 일본계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 로얄티도 분명히 일본에 지불했고요. 그러나 한국 콜마에서 기술력을 확대시키고 자체 개발한 이런 게 일본 것을 제끼면서 일본에 주던 기술 로얄티를 다 갚았고요. 이제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일본계 지분도 다 전량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이사가 일본인 몇 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임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콜마 사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든 이번에는 윤동환 창업회장이 구구 유튜브 방송을 임직원한테 틀었다는 그거 그리고 거기에는 반일 감정이 희색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국민들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되고요. 최고 경영자는 사소한 실수가 소비자들부터 공분을 사고 어쩌면 기업이 존망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윤동환 회장의 사태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어떤 창업주와 비슷하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근 1조 원 매출을 올리는 중견 재벌로 올라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영 철학이나 이념 이런 거 관계없이 현 정권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올렸던 유튜브 하나가 지금 현재 자기가
미군 회사에서 물러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는 다시 한번 경영자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들도 또 네티즌들도 감성적인 것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또 냉정하게 사태를 지켜봐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